백만개미 브런치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오늘은 초보 개미 투자자를 위한 그 필독 강의 중에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자 부분은 상당히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레벨을 올려서 한참 후에 좀 디테일한 부분은 하기로 하고, 오늘은 초보 개미 투자자가 적어도 이 정도는 증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는 선에서 개략적인 거, 그렇지만 꼭 알아둬야 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지만 증자, 자본금을 늘린다 그런 말이죠. 이 증자라고 하는 건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기업은 자본금도 있고 부채도 있죠. 그래서 자본과 부채를 합쳐서 우리가 자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자산과 자본과 부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가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거죠. 그 밸런스 시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B하고 사선 긋고 S 뭐 이렇게 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얼마큼 장사를 해서 얼마큼 이익을 남기느냐 뭐 이런 거 하는 걸 손익계산서라고 하죠. Profit and Loss, PL 이렇게 표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재무제표 보는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래서 이 기업에서 자본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자가 된다는 건 자본금도 늘어나고 자산도 늘어나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증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증자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글자 그대로 유상증자는 뭐냐면 신주를 주는 대신에 돈을 내야 돼요. 주당 얼마 이래가지고 그 주식 값을 내야 된다 이겁니다. 무상증자는 회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주한테 그냥 공짜로 신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되게 좋네, 고맙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이제 설명을 무상증자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페이지에서는 증자는 돈 내고 받는 거하고 그냥 공짜로 받는 거하고 두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왜 증자를 하느냐?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죠. 당연히 돈이 필요하니까 증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1번에 표기되어 있는 첫 번째 건 뭐냐면, 제일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쉬운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냥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거예요. 나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은행 나한테 돈 좀 빌려줘.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출이.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갚아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빚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갚아야 되고, 또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다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압박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부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차대조표상 이건 부채로 잡힙니다. 기업의 부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본시장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이 채권 발행이에요. 그럼 회사가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 그건 뭐죠? 회사채.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이 회사채를 종이에 인쇄해서 줄 테니 우리 회사를 믿고 여기다 투자하세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거를 소지하신 분한테 뭐 얼마씩 이자를 쳐서 드리고 나중에 원리금 갚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조건을 달아서 그거 이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 거죠. 이 채권 발행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전환사채 CB라고 하는, 또 BW라고 하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도 있고, 뭐 EB라고 하는 이제 교환 사채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이 채권 발행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죠.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 유가증권 신고서가 효력이 발생돼야 하는 거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못합니다, 기업이.
예, 그러면 뭐 이거 기업이 그냥 아무렇게나 발행하고 이자 많이 준다고 그러고 그냥 도망가면 큰일 나죠,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유상증자예요.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다른 점은 뭐냐면 1번과 2번은 이게 다 부채예요. 궁극에는 갚아야 되는 거죠, 기업이. 근데 3번 유상증자는 자본금이 늘리는 거니까 자본금은 빚이 아니잖아요. 자본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에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려고 들어온 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뭐 부도가 뭐 망한다거나 그렇게 돼서 여러분 뭐 가끔 보지만 뭐 상장 폐지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주주들이 손해를 입지만 그게 뭐 도덕적으로 문제 있어도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의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주주는 유한 책임 사원이니까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만 손해 보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자본금으로 회사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증자가. 그러면 이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이자도 안 내고 장점이 많네. 네, 장점이 많아요. 유상증자는. 이게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없어요.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자본금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회사가 뭐 열심히 해서 배당을 많이 드리면 주주들 좋아하시겠죠? 예, 그런 부담 정도는 있지만 이게 무슨 원금과 이자를 법적으로 상환해야 될 그런 부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빚은 제한적이잖아요. 뭐 3년 있다 돌려줘. 3년만 쓰고 줘. 뭐 은행에서 그런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죠. 상환해야 되는. 근데 증자는 자본금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자금 운영에 상당히 여유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을 요하는 프로젝트 같은 거, 그런 데에 많이 쓰죠. 얼마 전에 이제 LG화학이 분사하는 그 에너지 솔루션이 나중에 궁극에 가서는 뭐 증자하고 IPO하고, IPO도 일종의 증자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해서 자금을 끌어들이면 그 자금은 자본금이니까 그런 그 사업을 아주 롱텀으로 긴 계획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또 뭐냐면 기업의 신용도가 제고돼요. 제고된다, 높아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건 뭐 예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부채가 100억이 있었어요. 부채가. 부채가 100억이 있고 자본금이 100억이었어요. 자본금이 100억이다. 그러면 이게 부채 비율이 100%잖아요. 근데 자본이 이게 다시 또 100이 더 늘어. 증자를 해갖고요. 그러면 이게 200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그 신용도 니네 부채 비율이 얼마야? 뭐 이렇게 할 때 그게 좋게 나오는 효과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되는 건데, 니네 회사 자본금이 얼마짜리야?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뭐 기업의 신용도 제고의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제가 밑에 문제점이라고 달아놓은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업이 부진한 실적을 증자로 유지하는 경우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뭐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코스닥 같은 회사 거의 쓰러져가는 회사를 인수해 갖고 새로운 사업거리 펄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사업거리를 넣어서 이 회사를 이제 좋게 만든다. 그렇게 갖고 이제 삼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업은 지금 매출도 거의 없고 수익도 없는데 어쨌든 간 자본금이 늘어나서 그걸 가지고 윈도우 드레싱을 해놓은 거죠. 그랬다가 이제 먹튀가 나오고 그 사업 제대로 안 되고 뭐 배임 횡령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회사 망가지고 뭐 결국에 가서는 회사가 상폐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개 그런 거는 한계 기업이거나 시가총액이 굉장히 적은 그런 기업에서 많이 그런
세력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 알고 계셨다가 그런 데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는 꼭 한번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증자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증자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닙니다. 이사회, 이사회 결의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요. 뭘 결정을 하냐? 발행할 주식수, 어, 발행할 주식수. 이게 뭐예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하면 자본금이 늘어나는 액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작 규모, 그 다음에 배정 기준일, 언제를 기준일로 할 것인가. 요 기준일도 이게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증자를 갖고 있는 권리 부시세, 권리락 시세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준일에 또 기준가가 나옵니다. 기준가 이제 계산 방법은 상당히 복잡해서 개인들이 뭐 알 필요 없어요. 직전 3일, 일주일, 뭐 한 달 평균, 3개월 평균 뭐 이렇게 갖고 어떻게 한다. 그 증자의 종류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안 해도 증권감독원이 대신 다 해줍니다. 해서 그게 안 맞으면 유가증권 신고서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을 언제 하겠다 이렇게 일정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갖고 이거를 유가증권 신고서를 어디다가요? 감독원에 제출합니다. 감독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 감독원이 그거를 파악해 보고 문제 없다. 그러면 이제 유가증권 신고서를 받죠. 받으면서 이제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서 증자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준가라든지 뭐 이런 문제는 이 유가증권 신고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전부 필터링이 돼요. 여기서 반려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IPO도 마찬가지입니다. IPO도 뭐 그냥 하는 회사가 지 맘대로 적어서 우리 얼마 해야 할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으니 뭐를 보완하라 뭐 이렇게 해갖고 증권감독원에서 추가적인 보완을 지시하고 그렇게 해서 뭐 몇 번 고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유가증권 신고서가 최종 제출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런 절차가 끝나면 결국 이제 증자라는 거를 하게 돼요.